20대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현금 2천만 원을 두고 내렸습니다. 잃어버린 돈이 할머니 수술비라고 주장한 남성은 보이스 피싱범이었습니다. 남성의 사기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. 자, 사건 반장을 더 입체감 있게 즐기는 방법, TV로 보고 계시더라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와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실감나고 재밌게 이 시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백 기자. 네. 이게 참 또 보이스피싱이에요. 자, 그런데 한 20대 남성이 택시에 2천만 원이 든 손가방을 놓고 내리면서 시작이 됐어요. 네,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알려진 상황인데요. 이게 지난달 24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. 부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. 근데 뒷자리에 뭔가를 두고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이 택시기사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현금 2천만 원의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.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자, 경찰은 이 분실한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남성에게 당연히 연락을 취했죠. 자, 그런데 이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이 사건의 진짜 단서, 실마리를 탁 잡아냅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뭐가 뭔 얘기일까요? 예. 자, 대체 그 통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, 당시 그 돈을 잃어버렸다는 남성, 그리고 직접 통화했던 경찰관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제가 먼저 안 물어봤는데 이거를 할머니 병원비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왜 분실 신고를 안 했느냐, 금액이 큰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놨든지 몰라가지고 그걸 찾으러 다녔다더라고요. 알겠다. 그래, 이거를 찾으러 올 거면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인출 내역이라도 들고 온나 하니까는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. 이거 뭐 이 돈이 뭐 해도 뭐라 했더라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. 이겁니다. 이 돈이 당신이 잃어버린 돈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입출금 내역 갖고 오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돈 돌려드릴게요. 그랬는데 그 통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게 이거 딱 감이 오잖아요. 저는 저 보이스피싱범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아니,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에는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, 당연히. 그러니까 뭐 1, 2만 원도 아니고 이 돈이 당신 돈 맞아요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? 당연하죠. 그러면 경찰이 물어보면 입출금 내역서, 통장 뭐 계좌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 할 거면 나타나지를 말았어야죠. 제 말이 그겁니다. 이 보이스피싱범은 아마도 그게 더 무서웠겠죠. 왜냐하면 인출책이니까, 전달책이니까 하면 또 그 조직 내에 상급자가 있었겠죠. 거기에 혼날 게 두려웠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뭐 불러대면 얘기를 하면 경찰이 속아주겠지. 저기 어떻게 경찰이 속아요. 당연히 잡혔죠. 당연히 팀장님도 현직에 계셨더라면 이것 봐라. 이 범인이네 딱 감이 오셨겠죠? 그렇죠. 통화를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당황하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, 촉각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육감 중에 하나가 있어요. 느낌. 느낌이 중요한데 그 일반 형사들이 사투리로 촉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걸 좀 주장하면 안 되는데 촉이 사투리였습니까? 그게 사투리 아닙니까? 전문 용어, 전문 용어. 전문 용어가 아무튼 그렇게 촉을 느끼는데 한자 그거 아닌가요? 가지고 너무 따지면 안 되지만 일단은 느낌으로도 오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영 경사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다. 예. 촉이 딱 온 거죠. 오죠. 우리 제대로 유인했는데 이준영 경사 저한테 연락하면 피자 한 판 쏘겠습니다. 피자. 또 피자. 뭐 저번부터 맨날 피자만 산다 그래요. 연락 오면 사겠습니다. 그러세요? 네네. 근데 저희는- 제가 팀장님 제 말씀 나왔으니 딱 한마디.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지지난주 방송에서 팀장님한테 약간 제가 장난을 쳤더니 어떤 우리 또 가족 여러분이 댓글에 야, 너 왜 어르신한테 너 그렇게 버릇장머리 없이 그래? 물론 우리 팀장님이 연세가 저보다는 많은데 저도 내일 모레면 50입니다. 예? 진짜? 나이 어린 거 아니잖아요, 저도. 예? 제가 사석에서는 은배형 이렇게 부릅니다, 제가. 근데 앵커님 제가 보기에는 예.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남사 주인공 있죠. 비슷한 것 같아요. 방송 사고 아닙니까, 이거? 이건 방송사고다. 자, 승현님, 예. 그 조사하면 다 나와.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이 경찰이 당연히 확인에 딱 들어갔겠죠. 해리포터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. 죄송합니다.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
아까 우리 저 팀장님이 주신 대로 촉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돈을 보면 어디서 인출됐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 북구라는 거예요. 특정 지역 북구에 딱 가서 그 북구에 전화를 딱 해보니까 진짜 그 북구에서 이게 지금 도난 분실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, 이 사람 분명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 확인해 보니까 이미 경남 고성에서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팀장님, 근데 이 남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 확인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잡았을까요? 위치 확인은 가능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위치 확인 가능한데 위치가 정확하진 않죠. 그렇죠. 그런데 이 이경사가 뭘 생각했냐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돈을 찾으러 오라. 돈을 찾으러 오라고 그렇게 이제 약간 뭐랄까 사설하지만 수사 기법상 했기 때문에 예. 이 범인이 경찰이 모르는 줄 알고 안심하고 경찰서로 온 거죠. 아이고. 경찰서가 어디입니까? 독 안에 든 쥐인 거죠. 그렇죠. 바로 그냥 체포가 가능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머리를 잘 쓴 거예요, 이 경사님이. 아, 진짜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 이 수거책 저 남성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 된 일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이 만약에 이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안전을 택했더라면 이 위에 이 수거책 위에 단계에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를 테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. 그런데 거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. 이 피해자를 찾고 보니까 이 돈을 뺏긴 사람은 저금리 대출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속은 50대 남성이었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 피해 입은 전체 금액은 5천만 원이 넘는데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저 2천만 원은 찾게 됐지만 하실 수 있게 되셨지만 이미 2차례에서 걸쳐서 이렇게 갈취당한 부분은 못 찾고 계시고 그 지금 보이스피싱금 잡힌 인출책 그 전달책인지 일출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기가 써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예. 하지만 저는 이미 이제 상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겠네요. 경찰에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하셔서 본 위에 저 위에 있는 자들을 잡아야죠. 그래야 그러니까요. 이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다 완전히 환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진짜 이 수거책들 백날 물론 그것도 잡아야 되지만 그 위에 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을 딱 잡아야 이게 참 일망타진이 될 것 같은데 승현님 뭐가 됐든 앞서 이 인터뷰를 한 이 경찰분의 기지 덕분에 이 수거책 잡았어요. 자, 그리고 일부긴 하지만 이 피해 금액도 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자, 중요한 거 2천만 원 이거를 딱 신고한 그 택시 기사님 이분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. 당연히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금액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싶죠. 근데 그 택시 기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박수 쳐드렸다시피 이 돈을 빨리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이고 그 수거책을 잡고 그래도 피해자에게 그 작은 돈이 그 나머지 돈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아마 이 시민에게 감사장을 보낸다고 하는데요.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따뜻한 사회고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 사회라는 걸 느끼게 하는 택시 기사님의 행동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